네, 주주의 세계로 오후장 문을 더 활짝 열어보겠습니다. 오늘은 와운의 박현상 파트너와 함께할게요.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네, 지금 외국인의 매도세가 굉장히 강합니다. 현재 코스피 시장이 거의 1조 원 가까이, 선물 시장에서도 매도 압박이 큰데 오늘 외국인의 매물의 이 이유가 뭘까요? 일단 저희가 시장을 판단할 때 그 이벤트가 있은 다음에 어떤 현상이 일어나면 그것이 문제였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한 11시 정도인가요? 그 반도체 계약 가격이 발표를 하면서 네. 그게 4% 이상 좀 떨어진 수치로 발표를 했어요. 물론 그 전에도 외국인은 팔고 있긴 했지만은 그거 이후에 선물이 꺾이면서 종목들이 하락세가 좀 더 깊어졌고 코스닥은 뭐 지금 플러스가 나긴 했지만은 조금씩 마이너스 돈 적도 있었고요. 그래서 일단은 지금 같은 경우는 MSCI 리밸런싱 얘기도 있긴 있지만은 네. 그것보다는 반도체 가격 하락이 조금 더 시장의 하락을 부추겨 온 가능성이 크다고 일단 보고 있습니다. MSCI 리밸런싱 이제 내일부터 본격적으로 적용되기 때문에 그것에 대한 수급적인 영향도 장 초반부터 있었지만 반도체 가격 하락에 대한 여파가 겹치면서 오후장 들어서 더 급격하게 하방 변동성을 확대하는 이유였다. 지금 아시아 증시 안에서도 우리 시장과 대만 증시만 파란불이고 다른 증시가 다 빨간불을 켜고 있다라는 부분에 있어서는 확실히 IT에 특화된 우리 시장에 대한 변동성이 큰 상황인데 그렇다면 지금 코로나에 대한 영향과 이 반도체 가격에 대한 여파까지 받은 시장이면 이번 주는 좀 내내 이런 변동성이 있을까요? 일단 변동성은 지난주보단 줄어들 가능성은 큽니다. 크게 두 가지로 봐야 되는데 첫 번째 같은 경우는 코로나 확진자 수가 증가하는 추이에서 일단 오늘은 200명대 중반이 나왔기 때문에 지난주보다는 변동성이 줄어들 가능성이 크고요. 근데 지금 우리가 시장에서 우려가 이거예요. 코로나19발 확진자 수 증가가 주말 사이에 검사하시는 분들이 적었으니까는 월요일 날 들어서 다시 검사를 시작을 하게 되면 이번 주 중에 또 크게 나올 수가 있다라는 우려가 네. 일단은 있는데 지난주에 400명대 나온 것보다는 확률적으로 줄어들 가능성이 크기 때문에 그것보다는 큰 시장의 충격은 덜할 것 같고요. 그리고 기억을 해보시면 가장 크게 시장이 코로나 때문에 하락한 날은 지지난주 목요일이었어요. 85포인트 빠진 날. 그날 같은 경우는 3단계 격상 얘기가 처음 가능성이 나왔거든요. 네. 주식 같은 경우는 항상 선반영을 한다라고 말씀 좀 드렸고 이미 3단계 우려에 대해서는 이미 시장은 선반영을 하고 있었다라는 부분. 그래서 지금 3단계라는 부분의 우려 자체가 지금은 시장에서 큰 변동을 야기하기보다는 일단 관련주의 매기가 조금씩 확산되는 거지 시장에 크게 뭐 50포인트, 100포인트 빠질 그런 상황은 적다라고 보고 있고요. 두 번째 같은 경우는 반도체 가격 좀 말씀드릴 수 네. 있는데 반도체 가격 같은 경우는 일단은 크게 봤을 때 이렇게 빠지다가 조금 돌았었는데 조금 도는 거 자체가 하이닉스 주가가 오를 수 있다. 드디어 디램 가격이 뭐 예를 들어서 코로나19 이후에 재택근무 증가하면서 반도체 수요가 증가할 수 있다. 이런 것들 때문에 올랐는데 오늘 실제 발표한 거 빠졌다는 거예요. 네. 그러면은 원래 수준을 회귀한 거거든요. 그러면은 원래 수준을 회귀했으면 3분기에서 4분기 수준에 언젠가 한번 돌 것 같다라는 부분이 지지난주 시장이랑 똑같이 맞아지는 거예요. 그러면 올랐던 게 원래 원위치로 갔을 뿐이지 원래 추세를 뒤엉킬 만한 바꿀 만한 이벤트는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원래 계속 하향권에 있었다라는 그렇죠. 거죠, 그러니까. 그래서 네. 지금 같은 경우는 반도체 관련주들을 좀 소위 장비주들 오늘 조금 나오긴 하고 있지만은 밑에 권에 있거든요. 그래서 답답하긴 맞긴 맞지만은 추세적으로 돌기는 시간이 걸릴 수 있지만은 가격대는 좀 싸다라는 부분 좀 말씀드릴 수 있겠고 네. 기타 다른 종목들이 지금 아직 그 성장성이 있는 주도주들이 올라가는 것들이 있으니까는 일단 단기적으로는 주도주권으로 일단 지금은 매매를 해보시는 게 어떨까 싶습니다. 이번 주 전반적으로는 결국에는 반도체 가격 하락에 대한 영향과 이런 부분이 결국엔 우리 대장을 중심으로 해서의 타격이 있는 거잖아요. 삼성전자라든지 특히 이제 SK하이닉스. 그러면 이쪽이 주춤하면 결국 지수는 쉬어가는데 종목들 안에서만 또 활발한 움직임이 이어진다라고 보시는 거네요. 일단 어찌됐든 지난주 금요일 날 제가 깜짝 놀란 게 그 예탁금이 53조가 넘어버렸어요. 그러면은 처음에 우리가 50조 넘을 때도 얼마나 흥분을 했었습니까? 그러니까는 일단 시장의 유동성은 굉장히 많이 들어와 있는 중이고 이번 주에 카카오 게임즈 상장 이슈가 좀 있거든요. 네. 근데 오늘 뉴스 보시면은 그 CMA 증권사 CMA 60조가 들어와 있다는 얘기예요. 어마어마하죠. 어마어마합니다, 네. 진짜로. 그러면 그러한 큰 유동성 같은 경우는 글쎄요, 이거 시장 하락을 그렇게 많이 빠졌다라는 컨센이 합의가 되면은 다시 들어올 가능성은 크다. 근데 들어올 가능성이 크다고 볼 수 있는데 그러면 어떤 자금으로 들어오겠냐 했을 때는 지금 물려있는 삼성전자로 들어오진 않거든요.
그러면 지금 핫하게 회자되었었던 예를 들어 5G, 2차 전지 이런 쪽으로 다시 주도주 섹터 위주 들어올 수가 있기 때문에 네. 서울대 매매를 좀 말씀드리는 거고 6월 달에 우리가 SK 바이오판 기억을 해보시면은 기억하시죠? 그 상장 전주에 자금이 확 들어왔다가 그 장이 좀 안 좋았었던 거 기억하시죠? 네. 이번 주도 카카오 게임즈에 대한 부분이 시장 유동성 어느 정도는 흡수할 수 받쳐주고. 있다고 보기 때문에 네. 아마 이제 이번 주 수요일 날까지가 할 텐데 하루 이틀 정도는 시장이 좀 어려울 수 있다고 보는데 카카오 게임즈 이슈가 좀 끝나고 나서 다시 정상적인 시장으로 회귀가 된다면은 원위치 할 가능성도 크다고 봐요. 그러면 시장이 흔들릴 때 조정 시 매수 관점으로 보시겠네요. 조정치 매수 관점은 맞는데 네. 지금 개별적인 종목들보다는 개별적인 종목들이 추세를 이루어가고 있는 오늘 올라가는 종목들 예를 들어서 그렇게 시장이랑 상관없이 오늘 실적이 좋은 종목들은 예를 들어 오늘 기준 슈핑한코리아 종목 같은 경우는 굉장히 좋거든요. 네, 네. 그러니까는 개별적으로 추세를 이루고 있는 종목들은 매매를 해볼 만한 거고 네. 그리고 근데 그게 너무 올라서 부담스럽다 그러면 지금 쉬고 있는 주도주권들 이렇게 일단 이번 주에 매매를 한다면 괜찮을 것 같고 제가 지난주 진짜 많이 질문을 받은 게 반도체 장비 언제 움직여였거든요. 네. 근데 그거는 조금 시간이 걸릴 수 반도체 있으니까는 쪽은 조금 더 쉴 수 있겠다. 조금 시간이 걸릴 수 있습니다. 네, 이제 결국에는 개별 종목 장세 속에 견주한 종목들에 대해서는 트레이딩이 유효하긴 하나 시차 전체적으로는 눈높이를 낮추고 봐야 되는 장이고 그 이번 주는 관망을 하는 와중에서도 지금 주춤에 있는 주도주 안에서는 그런 매수 관점으로 보던가 개별적인 종목에서의 트레이딩 전략으로만 볼 수 있다라는 의견 주셨습니다. 그렇죠. 네, 하나하나 종목들 안에서도 이야기를 나눠볼게요. 코로나 관련주가 사실 이 시장에서 가장 눈에 띄거든요. 근데 이 흐름이 계속 바뀐단 말이죠. 오늘 같은 경우에는 또 간편식과 편의점, 결제 일부 종목들, 일부 포장 관련주들이 움직이는데 지금 이쪽에서 힘을 받았으니까 그럼 어느 정도의 힘이 갈까요? 일단 오늘은 만약에 코로나19 이후에 3단계 거리두기 때문에 집콕적이 증가를 하고 그러면서 음식료 소비가 늘어나겠다는 부분으로 지금 간편식, 편의점, 결제 이런 같이 오르고 있는데 그 논리가 맞다면은 CJ제일제당이라든지 대상이 크게 올라야 되거든요. 근데 그렇지 않다는 그러니까요. 점에서 봤을 때는 지금 오늘 종목 움직이는 서울식품이라든지 뭐 사조시푸드, 사조오양, CJ시푸드, 서울식품 이런 종목들이 시총이 굉장히 작은 종목들이에요. 그러면은 우리가 그 테마 혹은 그 산업이 실질적으로 트렌드를 이뤄서 우상향할 만하다 느꼈을 때는 지금 자동차로 치면 현대차 같은 종목들이 올라 있는 것처럼 대상이 크게 올라와 있고 그래야 되거든요. 네. 그렇지 않은 거예요. 그러면 시장에서는 이건 테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테마니까 시총이 작은 종목들이 더 탄력적으로 그렇죠. 움직이는군요. 그래서 네. 눈으로 볼 때는 우리 시청자분들이 눈으로 볼 때는 화려해요. 상한가니까는요. 하지만은 이 화려함에서 매매를 한껏 잘못하게 되면은 장중에 10%씩이라도 크게 손실이 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렇죠. 지금 들어가는 거 장중에 왔다 갔다 할 때 들어가는 것보다는 굳이 들어가고 싶은 종가 매매가 맞을 것 같고 네. 왜냐하면은 몇몇 종목들에 따라서 지난주에 있었던 재택이라든지 네. 백신 같은 종목들 자체가 어떻게 보면은 하루 이틀 정도는 더 매기가 쏠리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것을 기대하고자 단기 매매로 종가 매수는 어떨까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고 네. 지금 주식을 처음 하시는 분들 같은 경우는 이런 종목들은 지금 뭐 20% 이상 떼고 상한가니까는 들어가긴 좀 애매한 상황이죠. 예. 그러면은 종가로 지금 하루 이틀의 힘을 가져가는 그 순환을 봤을 때 어떤 종목이 가장 센 것 같으세요? 일단 지금 같은 경우는 CJ시푸드가 가장 세죠. 뭐 사조 붙은 종목들, 예, 사조라든지, CJ시푸드 예. 수산주랑 닭고기주, 그 편의점주. 일단 이렇게 하림이라든지 뭐 그런 닭고기 관련주는 좀 약하고요. 지금 시푸드 쪽이 가장 강한데 CJ 사조 강한데 어디까지나 CJ 시푸드 같은 경우는 이게 무역 분쟁 수혜주도 돼요. 그러니까는 여러 가지 테마가 붙어 있다고 보면 될 것 그렇죠. 같은데 그 테마가 여러 가지 이런 말씀 드려요. 테마가 여러 가지 붙어 있는 종목들 같은 경우는 오히려 시세가 크게 안 나는 경향이 좀 있습니다. 오히려 실적 베이스로 크게 가는 종목들이 더 세게 길게 가는 경향이 있으니까는 네. 매매하실 때 유의 부탁드리고요. 뭐 지금 무조건 팔아야 된다. 시세가 좋기 전에 지금 파는 건 아니더라도 신규 매수에는 접근을 좀 종가라든지 좀 네. 변동성을 줄여서 해야 되겠다는 의견으로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그나마 실적 나오는 오늘 코로나 관련주에서 움직이는 건 이제 결제 쪽에서 그렇죠. 단알. 예. 근데 단알만 또 움직이더라고요. 지금 단알이 특별한 이슈라기보다는 가격 메리트가 좀 생긴 것 같아요. 다른 결제주보다요. 그렇죠. 뭐 NH 한국사이버결제 같은 경우는 추세가 굉장히 이쁘게 이뤘죠. 이루면서 빠진 것도 없었어요. 그러다가 이런 결제 관련 이슈가 붙어 크게 오르고 있고. 그러니까는 시장에서는 항상 가격 메리트를 보는 경향이 있어요. 우리가 매매할 때 대장주를 매매한다고 하다가
대장주가 안 움직일 때 가격 메리트가 있는 다른 종목이 한 번씩 움직이긴 하거든요. 그런 와중에 지금 다날에 대한 원동력이 될 가능성이 크다고 보고 있고요. 네. 어찌됐든 결제 업종 같은 경우는 실적이 꽂히면서 가는 코로나19 수혜주기 때문에 앞으로도 충분히 더 볼 수 있다는 판단은 같이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근데 지금은 아닌 거죠. 지금 뭐 10% 20%씩 올라갔을 때는 지금 부담 좀 있죠. 예. 근데 조금 더 조정을 받았을 때 지금 자리에서는 결제주도 꾸준히 모아가기에는 애매한 자리고. 어떨 때 모아가는 게 낫냐면은 지금 코로나 확진자 수 추이가 오늘 일단 줄어들었단 말이에요. 근데 모든 국민들이 바라는 게 100명 언더로 떨어져서 우리가 좀 밖에서 외식도 하고 싶고 그런 건데 그렇죠. 그럴 때는 아마 좀 움직이지 않을 거예요. 그럴 때 조금씩 분할 매수. 오히려 지금은 늘어나고 있던 변동성 있는 추세이기 때문에 네. 지금 분할 매수라기보다는 오히려 조용해질 때 분할 매수가 낫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그렇다면 바이오주는 어떻게 보실까요? 코로나 관련 주들도 있고 아닌 종목들도 있습니다. 뭐 알테오젠 같은 경우에는 또 이슈가 있고 수급적인 그렇죠. 이벤트도 있고요. 알테오젠, ABL 바이오 같은 코로나주가 아닌 쪽에서도 움직이는 것이 있고 코로나로 엮이면서 움직이는 제넥신이라든지 셀리버리, 바이넥스가 또 오늘 탄력적인데 그 중에서 어떤 종목이 가장 눈에 띄셨을까요? 일단 내용 설명드릴게요. 알테오젠이랑 셀리버리는 진짜로 주식으로 따지면 큰 시세가 붙은 종목이에요. 그래서 이렇게 감히 큰 시세가 붙은 종목이 뭐 10만 원까지 갈 것 같습니다. 이렇게 가격을 예측하는 것 자체는 실적으로 주식하는 입장에서 의미가 없다고 보고 있고요. 큰 시세가 붙어 있는 것만큼 뭐 셀리버리 같은 경우는 코로나19 치료제에서 ICP, NI 뭐 이런 식으로 알테오젠 향기가 좀 나오고 있거든요. 그러면은 시세가 붙은 종목 같은 경우는 장중에 2, 3% 떨어질 때 매수했다가 추세가 복귀하면은 일단 들고 있고 추세가 종가상 깨지면은 손절을 치고 이런 식으로 추세 매매 전략이 맞다고 생각하고 있고 알테오젠과 셀리버리는 그렇죠. 네. ABL 바이오 같은 경우는 지금 그 글로벌 국제 제약사랑 지금 미팅을 15개 정도 이상을 했다고 하는데 그중에 가시권 되는 게 한 3, 4개 정도가 된다고 하더라고요. 내용이 좋네요. 예, 그러면은 그런 내용은 시세가 다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오늘 시세가 나오는 거고 비슷한 논리로 가고 있는 종목이 큐리언트라는 종목도 지금 오. 4개 정도가 같이 라이센싱 아웃을 기대하고 있는 중이거든요. 그건 눈에 보이는 라이센싱 아웃을 기대하고 있는 종목들. 이런 종목들이 시세가 나지 않았다면은 밑에서 분할 매수 들어가는 게 좋겠다라는 부분으로 일단 최근 바이오 시세가 형성되는 주식이고 바이넥스 같은 경우야 뭐 CMO 쪽 파맵신 오송 공장부터 시작해 송도 공장 여러 가지 이슈들이 CMO 쪽으로 쏠리면서 붙어 있단 말이에요. 근데 변동성이 커요. 그렇죠. 그래서 그런 종목들을 매매를 지금 막상 10% 이상 바이넥스가 거의 20%가 됐네요. 올라있을 매매 같은 경우는 일단 처음 하시는 분들은 부담은 좀 있어요. 네. 그래서 좀 쉴 때 해야 되는데 만약에 여기서 좀 재밌는 게 이거예요. 바이낸스 주가가 쉰다 그러면 일단 단기 시세가 끝난 거거든요. 그러니까 또 들어가기 부담스럽죠. 부담스러워요. 네. 그래서 좀 내가 좀 한 매매 하겠다. 손이 빠르다는 분들만 일단 지금 들어가신다면 부담이 없을 것 같고요. 네. 오히려 뭐 큐리언트라든지 ABL 바이오 같은 오르지 않은 종목으로 매매한다면은 오히려 바이오 쪽에는 부담이 없을 것 같습니다. 오히려 이제 추세 매매 차원에서는 알테오젠과 셀리버리는 지금도 큰 시세를 내고 힘도 붙었기 때문에 추세가 깨지지 그렇죠. 않는 한 신규 매수에서 끌고 가는 전략도 그렇죠. 유효한데 가격적인 매력이 조금 더 있는 것은 ABL 바이오니까 만약에 주식을 처음 시작한 분들, 그러니까 주린이라고 하시는 분들은 ABL 바이오가 그런 건 그렇죠. 할까요? 선수의 영역에서 이제 바이넥스를 이야기를 해주셨고요. 근데 이 종목들이 이렇게 쭉 움직이는 걸 봤을 때 알테오젠은 오늘 MSCI 그 물량도 있는 거잖아요. 그러면 이제 딱 편입이 끝나고 나서는 오늘의 이제 상승이 좀 주춤해질 수도 있는 거 아니에요? 일단 알테오젠은 라이센스 아웃 기대감이 여전히 형성되는 중이었기 때문에 그 MSCI 편입 효과도 있긴 있죠. 그래서 오히려 MSCI 편입 효과가 있는 종목이 오늘은 시젠이랑 신풍제약 같은 같이 경우거든요. 있죠. 네. 그래서 시젠이랑 신풍제약 같은 경우 오히려 이런 이슈가 더 받는 거고 알테오젠이랑 셀리버리 이런 바이오 쪽 류 같은 경우는 아직까지 시세가 좀 더 있을 수 있다고 보는 거예요. 그럼 CJ나 신풍제약은 오늘 같은 날 좀 수익 실현을 하는 것도 괜찮겠네요. 이게 수익 실현이 될지 아니면 손절이 될지는 좀 판단을 해봐야 될 텐데 그렇죠. 변동성이 있었으니까. 그래서 그 손절에 대한 부분 저도 좀 말씀드리는 게 좀 조심스러운 게 없지 않아 좀 있고요. 일단은 빨리 좀 오르는 게 맞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일단 알테오젠은 이 효과와 더불어서 라이센싱 기술 수출에 대한 기대감도 여전히 크기 때문에 좀 더 들고 갈 수 있는 전략에 대해서 바이오주를 짚어봤고 급락하는 메지오는 어쩔까요? 일단 메지오는 제가 오늘 실질적으로 매매에 속하는 사람들의 입장에서 좀 말씀드리자면 대국민 단타 대회입니까? 그 천하제일 단타대에 시작을 한 거죠. 그래서 손 빠르신 분들의 9시 시작하자마자 하한가로 시작을 좀 했죠. 하다가 9시 40분경에 잠깐 풀렸거든요.
풀렸을 때 제가 기억을 해보니까는 오늘 오후에 아마 컨콜이 있다고 해요. 컨퍼런스 콜이. 그래서 그 이슈가 돌면서 여태까지 매지오는 매매할 때 기억을 해보시면 그날 악재가 나오면은 꼭 회사에서 어떤 대응이 있었던 걸로 제 네. 기억을 합니다. 그러면 그 대응이 이번에도 계속되지 않겠느냐라는 기대감이고 막상 매지온의 내용을 봤을 때는 그런 내용이 아예 꺾인 거가 유대납실 꺾인 게 아니고 지금 저 FDA에서 서류 보완차 3개월 정도 일정을 연기하겠다는 내용이거든요. 그러면 시장에서는 이게 내일도 하한가를 칠 수 있을 만한 2번 하한가를 칠 수 있을 만한 내용은 제가 보기에도 아닌 것 같고요. 네. 그런데 어쨌든 3개월 후로 미뤄졌으니까는 이 3개월 동안에는 시세가 원래 수준을 복귀하기는 좀 힘들 수는 있겠죠. 그렇죠. 네. 그래서 지금은 변동성에 속한 구간이고, 그죠? 만약에 어제 못 파신 분들, 왜냐 지난주 금요일과 시세가 굉장히 좋았거든요. 그래서 못 파신 분들은 조금은 지금은 변동이 심해졌으니까 좀 기다려봤다가 네. 뭐 한 달이든 한 달 반 후에 다시 어떤 이슈들이 나올 거거든요. 그때 좀 매도하는 걸 보고요. 일단 단기적인 추세는 일단 지금은 조금 어렵다고 보고 있습니다. 네, 이제 매주까지 좀 짚어봤고 좀 분위기를 바꿔보도록 할게요. 와, 지금 카카오 게임즈 뭐 1,400대 1 지금 대단한 수요 예측의 이런 경쟁률을 보여줬습니다. 내일 이제 일반 공모 청약에 이틀간 들어가게 되는데 카카오 게임즈에 대한 효과뿐만이 아니라 이제 또 빅히트도 상장을 앞두면서 여기서 이제 투자 아이디어를 얻는 거죠. 그러면서 카카오는 지금 보합에 묶여 있긴 합니다만 넷마블을 또 치고 가고 있어요. 지분 가치와 이런 상장에 대한 모멘텀을 가져가는 넷마블의 순수 매력은 지금 어떻습니까? 일단 넷마블이 카카오 게임즈 투자도 했어요. 그래서 넷마블은 빅히트 엔터테인먼트랑 카카오 게임즈 동반수여하는 종목이에요. 그렇죠. 근데 막상 최근에 나온 레포트를 종합을 해보면 밸류는 조금 비쌀 수가 있다라는 내용이 좀 나와 있어요. 어느 정도 반영을 했다는 거네요. 선반영을 했다는 네. 내용이죠. 그러면 우리가 SK바이오팜 기억을 하면 지금 넷마블은 예전 SK바이오팜 매매할 때 SK 같은 주식이 된 거예요, 지금. 그러면은 SK바이오팜 상장하기 한 2, 3일 전쯤이 SK의 가장 고점이었거든요. 그러면 지금도 넷마블 같은 경우는 일단은 오늘 내일 정도가 단기 시세의 고점일 확률은 좀 높습니다. 오늘은 무조건 팔라 이 말씀을 드리는 건 아니더라도 일단은 주식이 선반영한다는 측면에서 그리고 지금 밸류상으로는 약간 비쌀 수 있다는 점에서 봤을 때는 일단 넷마블 같은 경우는 오늘이나 이번 주 안에 이벤트를 해서 오를 때마다 조금 차익 실현을 조금 하시는 건 어떨까? 왜냐면 지금 시세 자체가 최근 거의 1년 정도의 고가이기 때문에 거의 그 손실 나신 분들은 거의 없으실 거예요. 그래서 네. 말씀드리기가 조금 편한데요. 일단은 어느 정도는 차익 실현 조금씩 시작할 수 있는 시기가 되었다라는 부분으로 말씀드릴 수 있겠고, 네. 그리고 이제 그 빅히트 엔터 상장에 대한 부분이 좀 남아 있는데 일단 제가 뉴스 검색을 좀 해보니까 올해 연내에는 가능할 것 같다라는 네. 부분이고, 뭐 11월, 12월 그 수준보다는 그 점수 좀 땡겨줄 수 있다라는 얘기가 좀 나올 수 있기 때문에 일단은 어느 정도 일단 카카오 게임 효과 때문에 매도 한번 하고. 다시 좀 떨어지면 다시 사가지고 뭐 빅히트에 대한 효과를 또 노려보는 거 어떨까라는 의견을 좀 드릴 수가 있겠고요. 말 그대로 일정 매매네요. 일정 매매죠. 네. 지금 1일에서 2일에 이제 일반 공모청약에 들어가는 카카오 게임즈에 대한 영향 플러스 빅히트 상장에 대한 기대. 그런데 카카오 게임즈 같은 경우는 이번에 이제 어느 정도 이벤트가 마무리가 되니까 적절히 넷마블을 수익 실현을 했다가 또 빅히트의 상장을 기다리면서 남아있는 시간 동안 조정이 나온다면 그때 다시금 관심을 가져보자. 그렇죠. 네, 지금 넷마블까지 확인을 해봤고요. 특징자에서도 이번엔 한화솔루션. 저희 니콜라 얘기할 때 탑픽은 한화솔루션이다. 굉장히 긍정적으로 이야기해 주셨는데 차트 보세요. 아름답게 계속 오르고 있어요. 지금 예. 뭐 이슈가 굉장히 많아요. 한화솔루션. 호재로 반영하는 이슈들이 더 갈 수 있을까요? 더 갈 수 있습니다. 오. 제가 니콜라 이슈 나왔을 때 아마 이 방송 처음 하나솔루션이 찐이다라고 맞아요. 말씀드렸는 거 기억하는데 그때보다 지금 거의 2배 이상이 올랐던 상황이고요. 네. 일단 하나솔루션 같은 경우는 태양광 이슈가 있었죠. 근데 태양광 이슈가 폴리실리콘 가격 급등 때문에 일단 좋아졌고 석유화학 이슈가 있었는데 지난주 말부터 석유화학 이슈가 더 좋아졌어요. 그래서 뭐 일단은 안 좋은 게 없어요. 그러다가 만약에 이런 두 가지 이슈가 떨어졌다 쳤을 때는 아마 니콜라가 한 번씩 오를 거예요. 그러면 니콜라 지분을 가지고 있는 한화 종합화학 지분을 갖고 있는 하나솔루션 이렇게 돼버리면은 세 개가 다 좋습니다. 그래서 굳이 지금은 들고 계신 분들은 팔 이유가 전혀 없다라고 말씀을 드리는 거고 네. 장중에 조정을 받을 때는 들어가야 된다 이렇게 말씀드리는 거고 왜냐하면 이 수소차의 이슈 자체가 당장 어닝이 다음 달에 찍히고 내년 찍히고가 아니잖아요. 네. 꾸준하게 계속 어닝이 보여주고 수 있는 어닝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중장기적으로 봐야 될 종목이 하나솔루션이 충분히 맞다라고 판단드릴 수 있겠습니다. 지금 뭐 하나 자회사 중에 IPO 준비하면서 하나 그룹주 전체적으로도 움직이잖아요. 그 안에서도 하나솔루션이 탑픽입니까? 그렇죠. 왜냐하면은 종목 안에서 탑픽을 얘기를 할 때는 지분 가치보다는 거기서 중간에 있는 본업이 얼만큼 어닝이 보이느냐이거든요. 네. 근데 지금 좀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석유화학 부분이나 태양광 부분이 다 보여요, 어닝이. 그러면 어닝이 보이는 수준에서 다른 그 이벤트들이 합쳐져서 올라가는 중이니까는 이런 네. 종목이 가장 맞다라고 생각할 수 있겠고요. 네. 부담 없으니까는 뭐 혹자 분들은 요즘 많이 올랐다 부담스러워 하시는데 이런 것들이 주도주니까는 네. 굳이 들고 계신 분들은 들고 가시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하나그룹주 내에서도 하나솔루션이 탑픽이고 지금 뭐 석유화학 쪽에서도 업황 개선 기대감은 롯데케미칼도 또 같이 그렇죠. 오르고 태양광에 대한 기대가 또 있기 때문에 태양광주 안에서도 눈에 띄는 상승인데 더불어서 이제 풍력 관련주들까지 이제 그린에너지 관련한 종목들의 흐름도 같이 가져가는 교집합이죠. 하나솔루션 더 갈 수 있고 조정 시 또 신규 매수 관점으로 또 유효하다라는 진단까지 주셨습니다. 자, 이제 오늘의 종목 픽을 꼽아야 될 텐데 저희 앞서서도 너무 이제 이야기를 길게 했잖아요. 딱 나는 이번 주 이렇게 대응을 할 것이고 이 종목을 볼 것이다로 압축해서 좀 이야기를 해주신다면요. 일단 에코프로를 가지고 와봤는데 네. 이게 지금 막 헷갈리잖아요. 지금 종목들이 헷갈리는데 큰 대세를 따르고 있는 거가 하면 돼요. 근데 에코프로 같은 경우는 일단 친환경 사업, 그러니까는 그린 뉴딜이랑도 같이 연계가 돼요. 오늘 나온 내용 보시면은 배터리 리사이클링 자회사인 에코프로 CNG의 성장성에 주목하자라는 부분이거든요. 에코프로 CNG에 대한 부분이 지금 시장에서 나오고 있는데 지난주 말부터 에코프로가 부각이 된 시장에 나온 얘기는 이거예요. 에코프로 BM 자회사가 있는데 지분만으로도 설명이 충분히 주가가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시총 수준이 에코프로 BM이랑 비슷한 거예요. 본업이랑은 상관이 없이. 네. 그러면은 지금 충분히 더 갈 수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오늘 이런 내용이 레포트화돼서 나오긴 했는데 실질적으로 레포트가 신선한 내용이 아니었고요. 원래 에코프로에 대한 시장의 반응 같은 경우는 원래 이 내용은 다 저변에 깔려 있었습니다. 근데 주가를 언제쯤 폭발시킬 수 있느냐라는 부분인데 지금 수준부터는 충분히 친환경에 대한 부분, 녹색 그린 뉴딜 부분까지 다 엮여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실적 및 지분 가치적으로도 충분히 가지고 갈 만하다라는 부분으로 역시 말씀드릴 수 있겠고 네. 지금 가격은 굉장히 싸거든요. 그래서 단기적으로는 5만 원대까지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곰 같은 종목이다라고 지루하다라는 분도 계세요. 근데 이제부터는 공 같지 않을 거예요. 오. 왜냐하면은 오히려 공 같은 종목이 더 수익을 낼 때가 많고요. 왜냐하면 중간에 흔들리면은 네. 손해를 치기 나름입니다. 네, 그래서 에코프로 목표가 5만 원 선까지 오늘 종목 픽으로 가는 종목들 안에서 그렇죠. 결국에는 종목을 선별을 해야 된다라는 의견까지 주셨어요. 오늘 와운의 파트너로서 첫 무료 공개 방송 준비하고 계시다고요. 일단 오늘 조금 이따 2시 반부터 공개 방송을 시작할 텐데요. 네, 일단 여러 가지를 좀 생각을 해봤고 여러 가지 종목을 좀 준비를 해봤습니다. 오늘 모든 게 처음이 가장 중요하잖아요. 네. 첫 시간인 것만큼 후회되지 않도록 말씀 좀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도 못다한 이야기 무료 공개 방송까지 관심 가져보시면 좋을 것 같네요. 지금까지 주주의 세계 와운의 박현상 파트너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